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할 미술 작품 일당백 아트 30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희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예고에서 네. 오늘은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작가를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네. 제가 물질의 노예로서 네. 이분 누군지 뭐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돈이 많으신지 궁금한데 네. 바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급하신가 봐요. 네. 조용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저희 일당백 아트 초창기에도 이야기했던 이제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이고요. 네. 들어보셨죠?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 해골에 다이아몬드 박힌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제일 유명한 거. 그거 엄청 유명하고 또 상어. 아, 상어. 상어 작품을 이제 그 수조에 넣고 포름 알데히드 네. 이렇게 했던 약간 파란빛, 푸른빛 도는 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당시 저희 일당백 아트에서 이야기했을 때 네.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뭐 주요 작품인 그 상어 작품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란 제목이거든요. 어렵다.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혹시 그 상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희 일당백 아트 앞부분으로 가면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하윤 씨가 정말 궁금해하셨던 네. 이 작가가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욕을 먹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업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비판은 좀 촌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썬데이 타임스 부자 목록에서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재산이 대략 3억 8,400만 달러 정도 된다 추정된다고. 그게 얼마예요, 하나로? 하나로 하면 대략 4천억이 좀 넘는. 예술가가 네. 이렇게 큰 부를 갖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네. 뭐 예를 들면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제 우리 미술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작가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고 게다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를 어떻게 보면 키워준 갤러리스트가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가 20대에 가능성을 보고 그 상어 작품 있잖아요. 네. 그 상어 작품을 이제 호주에서 사가지고 온 건데 그 당시에 상어 가격이 1,20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돈도 지원을 해주고 우와. 그리고 그 작품을 전시했을 때 처음으로 사주기도 했고 우와. 그런 사람인데 이제 2003년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데미안 허스트가 이름이 2003년도면 거의 슈퍼스타였거든요. 네. 슈퍼스타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갤러리랑 작가랑 보통 5대5로 나눠 가져요. 네. 이런 얘기 좋죠 또. 5대5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 입장에서는 50%나 가져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작가를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시회를 열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작품의 배송, 뭐 보험 등등. 하지만 저 같은 작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작품을 완성했는데, 왜 반이나 가져가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작가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도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경매, 이게 옥션에 갔을 때 갤러리를 통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찰스 사치랑 같이 일을 하고 뭐 다른 갤러리랑도 일을 하는데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올렸어요. 네. 그래서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나서 한 2012년쯤? 2013년 그때쯤에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네. 자기 PR을. 네. 네. 제가 한때 살았던 지역 근처에 네. 그러니까 워털루 그쯤에 엄청 큰 자신의 갤러리를 만들어요. 우와. 거의 미술관급.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갤러리도 갖고 거기를 통해서 작품을 팔고 하다 보니까 데미안 허스트는 그 이후부터는 작품을 자기가 만들면 100% 자기가 갖는 거죠. 중간 뭔가 마진 돈 나가는 걸 다 없애고 다 없애고. 온전히 자신이 네. 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스핀 페인팅 시리즈, 또 스팟 페인팅. 스팟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딱딱딱딱 예쁘게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근데 보면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만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여기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아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아, 이제 알 것 아시겠죠? 같아요. 네. 그런데 알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엄청 많이 돈을 벌었다고. 아, 이 시리즈만 1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가로 유명한데 네. 당시 저희가 일당백 아트 초창기에 설명하지 않았던 네. 좀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오늘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주제의 어떤 제목은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2017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네. 전시를 했던 그 시리즈거든요. 네. 제목은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우와, 뭔가 해적이 된 느낌?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실제 작품을 저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네. 이제 유튜브로 보면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찾으실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해야 조금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뭐 데미안 허스트 2017 베니스 비엔날레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네.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전시를 유튜브로 엄청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가 보통 베니스 비엔날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사실 못 들어봤어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이탈리아 베니스 지역에서 이제 비엔날레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미술인들의 축제죠. 그 전시가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출품 아니요, 구경하러. 그냥. 어릴 때 갔으니까. 아, 네네. 20대 뭐 그때 갔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베니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다른 갤러리라든지 이제 위성 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팔라조 그라시 그리고 푼타 델라 도가나라는 갤러리 두 군데의 갤러리에서 네. 전시가 데미안 허스트 전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전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거대한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포스터 보면 정말로 무슨 난파선에서 찾은 것 같은 무슨 진짜 보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무슨 뭐 바닷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무슨 뭐 유적 보물 막 이런 뭐 느낌. 이런 거 뭐 이상한 것도 뭐 붙어 있고. 네. 그런데 이 전시가 정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전시였거든요. 작품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네. 이 작품을 만드는데 대략 하나로 750억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재산의 한 4분의 1을 썼네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100% 본인 돈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 아마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았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 예산 정도로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해골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네. 그 작품도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거든요. 다 돈이? 다이아몬드니까. 실제 다이아몬드. 네. 그 다이아몬드 가격만 200억이었대요. 우와. 이게 한 2007년 작품인데. 한 작품. 2007년도 작품인데. 대단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골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에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네. 계속 보니까 이게 약간 기괴한 거잖아요, 이게. 네. 뭔가 그로테스크한 그로테스크하죠. 느낌? 어. 인데 또 이게 돈과 죽음, 뭔가 이런 욕망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제가 좀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데미안 허스트가 직접 이 작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이실 텐데요. 생각보다 작아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 있으니까 화려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볼 수가 없었고요. 네. 가드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인원을 정해놓고 네. 몇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시간도 되게 뭔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에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작고 돈을 처바른 듯한 그런 작품. 그렇구나. 네, 그걸로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거 사진 보고 이분 얼굴이 되게 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안 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해골도 실제 해골을 쓴 거거든요. 어머. 몇백 년 전 해골을 이제 해가지고 실제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작품을 만든 제작 과정이 뭐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워낙 비싸니까 제작비가 작품이 엄청 비싼 금액에 팔렸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파나 작업으로 정말 수백 장 수천 장 맞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대면스 사인만 있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니까. 꿀도 빠셨군요. 네. 어쨌든 다시 네. 이 베니스 비엔날레의 이 전시로 돌아오면요. 네. 이 작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전시를 실제로 보시면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 전시에 갔던 분들의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를 보면 이 전시에 이제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영상이 있어요. 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그림이 영상으로 틀어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영상에서 보면 실제 이 작품들을 바다에 넣고 그 다음에 잠수부들이 발견한 듯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줘요. 그럼 이건 다 꾸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큐멘터리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뭐 흔히들 페이크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대략 2000년 전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막대한 부를 이제 재산을 모은 전설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컬렉터였던 네. 시프 아모탄 2세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진귀한 조각, 보석 등 동전과 물품이 가득한 보물을 거대한 선박인 아피스토스호 배에다 싣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 배가 인도양에 침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2008년에 이 난파선을 발견하고 10년 동안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보물들을 인양하고 전시하는 게 이 전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네. 우와. 그런데 이 난파선의 이름이 아피스토스거든요. 네. 근데 아피스토스라는 이름이 고대 그리스어로 믿을 수 없는 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이렇게 읽히기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아피스토스 배의 인양한 보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 의미. 라임 같이.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가 그 상어 작품 같은 경우가 제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일당백 전편에 나와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재미있게 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이 전시 같은 경우도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 건데 이 장난이 저는 굉장히 역시 데미안 허스트. 진짜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짠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설명을 보지 않고 이제 전시회를 볼 때 모든 분들이 설명을 다 읽고 전시를 보진 않잖아요. 그냥 그냥 이 전시를 보면요. 실제로 진짜 그 인양선에서 발굴한 보물 아니야?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을 보면 그 디즈니 있잖아요. 디즈니 캐릭터가 있어요. 어머.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이건 실제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장난 같은 장치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준 힌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인들의 세계적인 축제라고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작가들도 참여하고 뭐 한국관, 미국관, 영국관 등등 나라마다 관도 따로 있고 네. 또 젊은 작가들만 모인 어떤 전시 공간에서 정말 수십 명의 작가들이 전시하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당시 데미안 허스트의 이 전시회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혹자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기간을 이용한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였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까지. 네, 당시에 엄청 화제가 많이 됐고요. 네. 저도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안 허스트는 90년대의 작품을 좋아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은 뭔가 계속 자기 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그리시거든요. 네. 근데 그림은 다 별로예요. 아, 정말 다 별로. 네. 다 별론데 조각 작품은 좋고. 어쨌든 2000년대 이후 작품은 이 해골 작품 그거 말고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데미안 허스트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에 이 전시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랑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또 불구하고 야 역시 데미안 허스트 죽지 않았네. 아, 역시. 이런 생각을 했던 전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제가 엄청 많이 되다 보니까 저같이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사실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냐면 웅장하고 장대한 서사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싸구려에 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고 천박하며 사기성이 농후하게 느껴질 뿐이다. 약간의 뭔 말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뭔 말하는지도 저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데미안 허스트의 컨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이어서 80년대의 포스트 모던적 키치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적당할 것 같으며 괴물들에게 위협을 받으며 벌거숭인 채로 흥분에 떨고 있는 많은 아가씨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좀 영국 사람들이 좀 이런 식으로 까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헐리우드식 아니냐, 너무 흥행을 목표로 둔 자본주의 시대의 극단적 예술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휘트니 휴스턴 나왔던 보디가드 영화 아세요? 네. 그 영화의 그 보디가드로 역할로 나왔던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나왔던 워터월드라는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옛날 영화라 그런가? 네. 근데 이 영화가 돈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망한 대표적인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래프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전시는 결국 데미안 허스트의 워터월드다. 이렇게 끝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저같이 미술하는 사람들 저같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저는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었고 사실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간 첫 번째 이유가 데미안 허스트 때문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데미안 허스트의 후배 이렇게라도 끼워 맞춰 놓고 싶은 네네네. 작가님의 마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 돈은 너무 많이 들이긴 했지만 재치 있고 저도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천박하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약간 가벼운 느낌까지 주면서 오히려 진짜 신박하게 잘 전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750억을 들여긴 했지만 이익을 얻은 걸로 그 들었습니다. 이상을 훨씬. 왜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거대한 작품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사람이 정말 발끝 정도밖에 없어요. 네. 이 작품 가격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몇천억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걸 누가 사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우리 집에 집만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유럽에 대대로 내려오던 성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샀겠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박하윤 씨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유럽에 성을 갖고 있어. 네. 그런데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입구에 딱 있어. 괜찮네. 괜찮잖아요. 네, 요거 하나 갖고 와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이제 아마 저는 데미안 허스트 이 전시에서 전시했던 수많은 작품들이 아마 줄을 서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마크 로스코 이야기하면서 저도 마크 로스코 작품은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전 데미안 허스트 작품은 판화 작품 말고 실제 작품을 하나 정도 갖고 싶기는 해요. 그래요? 네. 저는 갖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말고 네. 뭐 2편에서 1단계 2편에서 네. 해주신 작품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죽음 이런 거와 연계된 게 많잖아요. 이분의 네네. 작품은 네. 굳이 그렇게 어두운 거를 이렇게 뭔가 이분의 그런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보면 네. 약간 공포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그게 느낌이거든요. 데미안 허스트의 어떤 의도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사람들이 사실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박하윤 씨가 해석한 게 딱 맞아요. 역시 일당백 아트를 이렇게 지금 벌써 몇 주차 하고 계시니까 네. 미술에 대한 식견이 점점 높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날이겠죠. 늘어나네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돈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작품에 이런 상업적 이런 게 뭐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비꼬는 사람들은 영국의 앤디 워홀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작가 입장에서 너는 한국의 앤디 워홀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꼭 되시길 바래요. 되지 않을까? 곧? 저 마지막으로 네. 찾아온 말이 있어요. 이 데미안 허스트가 한 말인데 네. 예술은 삶에 관한 것이고 미술계는 돈이고 돈과 스타성은 삶의 작은 일면일 뿐이다. 미술은 명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명성이 예술의 일부이며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예술에서 아주 근본적인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한다. 오, 좋죠. 말은 참 진짜 잘해요. 그죠? 네. 이 말 한마디로 이분의 작품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가들이 전시회라는 걸 하잖아요. 네. 전시회를 한다는 거는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지금 데미안 허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 본능 또는 욕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전시 자체가. 그래서 전시 자체가 영어로 익스비션인데 그 뜻을 찾아보면 이제 노출증, 뭐 노출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저는 이 데미안 허스트의 말에 100% 공감하고요. 데미안 허스트의 후배이기도 하니까 네. 극적인 면에서도 꼭 네. 후배가 그렇게 되시길 됐으면 네. 하고 네.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거 미술 네. 이야기인데 네. 돈 버시기 바라면서 네. 좀 끝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네. 저도 조금 잘 되고 네. 박하윤 씨도 조금 잘 되려면 네. 이 보시는 분들이 네. 구독 그럼 우리 또 정푼 언니 없으니까 우리끼리 네.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끝을 내볼까요? 네.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작품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